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하다가 멘탈이 흔들릴 때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개발을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게을러지고, 저도 좀 그래요. 프로젝트가 좀 길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설계해야 되는 그 알고리즘이나 아니면은 개발 구조에 대해서 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결론이 좀 안 나거나 되게 복잡도가 높은 프로그램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고 하기 싫고 회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딴짓하고 있고, 그런 게 되게 어려운 프로젝트나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초보자들 공부할 때도 똑같이 나온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이제 보통 코딩을 처음 시작하면 이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조건문을 이해할 때 첫 번째 난관이 오고, 두 번째 난관은 이제 반복문, 그게 이제 반복되기 시작한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클래스 같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굳이 왜 써야 하나, 막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걸 왜 써야 되지? 머리 너무 아픈데 이렇게 써서 뭐가 좋은데 개발자들 이상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거기서도 스트레스가 좀 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막 스레드, 뭐 멀티 스레드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골머리가 겁나 아프죠.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서 API 같은 거 쓰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해지죠. 왜 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왜 가져다 써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과정들을 오래 거치다 보면 이제 또 좀 경력자가 돼서, 좀 이제 일반 초보자들이 봤을 때는 경력자가 되면 다 엄청 잘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안에서도 레벨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실력이 다르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또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IT 쪽을 선택한 거는 저는 너무너무 잘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초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옳은 경우가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20년 전에 장기적으로 이제 IT 시대가 온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었고, 저한테 막 되게 많이 저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한 17년 전, 20년 전쯤에 유비쿼터스 시대, 언제 어디서든, 그때는 피처폰 시대였거든요. 언제 어디서는 인터넷은 되긴 했었는데 되게 비싼 비용이었는데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보편화가 됐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홈 같은 경우도 이제 핀란드의 필립스 이런 기업에서 사실 막 20년 30년 전부터 스마트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걸 이제 고등학생 때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그런 비전들은 누구나 이제 얘기를 하던 비전이었거든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근데 다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발자에 대한 비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장기적으로 무인 자동차 시대 되면 개발자도 부족해질 거고,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또 지금 엄청나게 정부 프로젝트나 굉장히 활발한 프로젝트 중 하나예요. 그리고 웹 3.0 해가지고 지금 블록체인 쪽에서 이제 웹 3.0의 시대, 이제 중앙집권식 방식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여하면서 좀 이렇게 탈중앙화되는 그런 방식의 이런 구조가 선호받고 있고, 그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주목받을 기술 중 하나고, 그리고 스마트팜, 농장조차도 이제 농장이 그냥 농장이 아니게 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 지금 미래를 봤을 때 옛날에 미래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뭐 모든 면들, 막 로봇이 이제 대세가 될 거다 이런 거, 옛날에 원더키디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21세기에는 뭐 로봇이 대세가 될 거고, 지금 21세기가 되니까 조금씩 로봇 산업이 이제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정말 그 옛날 만화에서나 보던, 또는 사람들이 얘기하던 그런 비전들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의사가 되면 좋을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사회 존경을 받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맞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IT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 고령화가 되게 심각해져 가지고 2030년에는 거의 이제 IT 관련 인재가 30만 명 이상 부족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인력 자체에 대한 부족함도 미래 비전으로 벌써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미국에서는 뭐 작년 정도 됐을 때 보통 한 10만 명 이상 개발자 부족할 거라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는 사실이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비전을 얘기했지만 개발자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개발 공부를 하시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애매한 개발자들은 결국에 인공지능에 대체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개발자의 핵심 비전은 그러니까 좀 괜찮은 개발자, 잘하는 개발자, 그러니까 단순직일수록 그 기계로 대체되기가 쉬운데 그 개발 쪽도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코딩을 하는 노코드, 로우코드 그런 패러다임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나면 이제 인공지능화 시켜서 만드는 것도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거의 확정된 미래처럼 정해져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거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 선택 자체가 틀리셨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미래, 우리 90년대 보면 미래의 환경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되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오존층이 파괴된다부터 해서 뭐 북극곰 개체수가 줄고 있다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그건 팩트플리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거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환경이 중요하고 점점 환경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되고, 요즘은 이제 패션 쪽 같은 경우는 환경 친환경 소재 또는 뭐 지속 가능한 패션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소재들을 친환경, 그러니까 잘 썩는 소재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이제 이로운 그런 소재로 이제 계속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에코퍼라든지 뭐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죠. 소재들도 막 친환경적인 소재들, 잘 썩는 소재도 많이 나오고, 일회용품도 카페 같은 경우도 좀 줄이는 추세고 막 그런 식으로. 그리고 투자 쪽에서 미래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뭐 나스닥이나 정말 많은 그 주식들이 떨어지면서도 그나마 그래도 선방했던, 최근에 선방한 주식들이 환경 관련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전반적으로, 그리고 소비자들이 같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 같은 게 잘 맞아 떨어지,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기업들, 환경에 되게 이로운 기업들이 잘 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 돼버렸죠. 그런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항상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무조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순간 고통 때문에 그걸 회피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이 길이 맞다는 걸 아는데 이 길에 대한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는 불확실성이 없었는데 시작하기 전에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좀 하다가 힘들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논리나 그런 합리적인 생각들을 다 버려버려요. 초심이 없어진다는 거지. 그리고서 갑자기 이제 다른 일 찾아서 막 하려고 이렇게 막 찾아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일단 순간 너무 힘든 거지.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근육 운동이랑 똑같아서 우리의 몸이 변화하는 거를 이제 지켜보실 때는 우리 몸이 변화할 때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를 인지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기까지 우리 몸이 또 변화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도 그래요. 우리 뇌도 내가 코드가 막 안 짜져서 막 고민하다가 지쳐 쓰러져서 자잖아요. 자면은 우리 몸은 이렇게 잠자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연산을 해요. 딴 짓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 연산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며칠 지나서 코드를 다시 짜면 짜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근육도 그래요. 그 근육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몸에 근육이 이제 상처가 나고 찢어지면서, 무거운 거 들면 이제 근육이 상처나고 찢어지면서 근육통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곳에 좀 더 큰 부피의 근육이 이제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울퉁불퉁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몸이 변화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생각으로 막 원한다고 바로바로 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충분히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비전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기만 하면 일단 대박이 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좀 보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바로 앞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안타까워요. 참을성이 되게 약한 걸 수도 있는데 이제 확실히 좀 바로 앞에 있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인내심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지고 좀 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전 자체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잘 될 거라는 거 너무 뻔해요. 근데 이제 다만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그냥 딱 정해버리고 난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팀노바에서도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특히 비대면에서만 다시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는 없고, 오프라인 수업은 이제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이제 비대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나가셨다가 비대면으로 들어오시고 뭐 이런 경우 꽤 있으시거든요. 다들 아마 이런 비슷한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비전은 맞는데 지금 순간 이걸 하는 게 좀 힘든 거죠. 그러면 인간은 회피 본능이 있어서 내가 뭔가 순간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면 내 머릿속 생각이 갑자기 이제 모든 게 부정적으로 확 변해버려요. 순간적으로. 이 어려운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진짜 근육 운동을 똑같이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웬만한 연산에는 적응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런 자극이 처음 오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평소에 공부를 본인이 좀 안 했어. 그런 사람이라면 뇌를 잘 안 쓰는 편이었던 거예요. 그런 복잡한 연산 같은 거 되게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면 저는 개발자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큰 각오를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어느 분야에서 하든 똑같아요. 어느 분야에서 배우든 뭐 진짜 그 어떤 높은 수준으로 간다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노력보다는 더 많이 할 생각을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얻어내버릇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초반에 이렇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보면 그 다른 분야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크게 얻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끝까지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뭐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있냐,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를 되게 특출나게 잘해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거를 좀 잘 하시던 분들이 보통은 좋은 결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야 돼. 비전을 설정하는 건 여러분 모두 정답. 그 다음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보면서 바로 앞만 보고 앞에 고통만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앞에서 고통이 있어도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약간 의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비슷한 뭔가를 잘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보통은 되게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악바리로 해가지고 잘 되는 친구들도 많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제가 뭔가 이렇게 욕심 있게 막 하는 사람들 보면 확실히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진짜 많이 봤어요. 여기서 하면서. 그러니까 팀노바의 교육 자체가 그냥 우리는 간판으로 뭐 이렇게 승부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업계가 좋은 게, 저 같은 사람들이 좀 하기 좋은 게 약간 성격이 좀 독특하다는 얘기 좀 듣기는 해요, 제가.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전 제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이제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일반적인 편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독특한 성격으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분야가 이쪽이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제가 학원을 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교육기관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개발 쪽에서만 순순히 일할 때는 그냥 대부분 CEO나 대부분 고객들은 그냥 개발만 잘하면은 그냥 이해하는 분위기? 좀 독특해도? 근데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일 자체로는 고객들이 진짜 좋아했던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그런 게 좀 불편했겠죠. 한국 정서상 계약서대로 저는 딱딱 맞춰 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이거 그쪽 안 지키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딱 얘기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 거에도 별로 거리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무례함이 쿨한 줄 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막 비꼬는 경우도 요새 뭐 SNS 컨텐츠 보면은 SNS 같은 데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 경계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무례함과 단호함의 그 차이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그냥 계약서대로 있으면 얘기하고, 내가 약속 못 지킨 거 있으면 그대로 그 사람한테 배상해주고, 이런 성격이라서 그런지 좀 어떨 때는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자기 일이 아닐 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면 같이 얘기해보면 남의 얘기 상담해줄 때는 굉장히 똑똑하게 하는 분들 많은데, 정작 자기 문제가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회피하고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지. 사람이 좀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와 이상을, 초심을 잃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방향을, 그게 크게 멀리 보신 방향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좀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바로 앞에 이득만 보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 바로 앞에 고통은 이제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아주 나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연한 고통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막 솔직히 말해서 운동 하나도 안 하다가 무거운 거 잠깐 들고 가면 하루 이틀 그 팔뚝 아파요. 그런 느낌이다 생각하고 좀 쿨하게 지금 개발하다가 고통이 오시거나 좀 성장이 둔화됐다고 생각하실 때는 그런 걸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 공부해서 좋은 거는 너무 많아요. 이미 클라우드 관련 기술들이나 요즘은 뭘 공부하냐가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면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해 보세요. 소스 짜는 게 다르지. 예를 들어서 뭐 바닐라 스크립트, 뭐 커피 스크립트, 뭐 리액트 JS, 뭐 스벨트, 리드 엘리먼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올 때 그런 거를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빠삭하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동작하는 동작 원리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조금 슬픈 얘기가 최근에 태종이 이제 그 팀노바 졸업한 졸업생이죠. 그러니까 태종이가 뭐 하나 공유했는데 구글에서 이제 뭐 웹 어셈블리 만들던 그 팀에서 요새 뭐 그 프로젝트에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 내가 웹 어셈블리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좀 더 빠른 웹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좋아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잘한 사람들도 그렇게 구글 개발자들도 그렇게 실패하고 포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험난한 분야에서 초반에 조금 장애 온다고 그러는 건 좀 에바 참치 아닐까요? 근데 걔네들은 포기해도 고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개미와 배짱이 보면 뻔하잖아요. 개미는 식량을 모았고 배짱이는 그냥 띵가띵가 놀았죠. 욜로 막 하면서 되게 외국에선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막 써버리고 개념 없이 쓰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막 욜로 하면 옛날에 막 진짜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막 엄청 막 찬양하고 막 그게 멋진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거 되게 안타깝거든. 더 그지가 될 뿐이죠. 우리나라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금융 문맹 때문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자식들의 교육비로 돈을 다 써버리고 정작 자기는 재산이 없는 거. 근데 이제 그 자식들 세대도 힘들어서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존리 대표님이 예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금융 문맹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백인과 흑인들이 주식에 투자한 비율을 봤을 때 백인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먹고 살기가 쉽다. 실제로 그 미국 그 인종별 그 소득 차이만 봐도 이제 백인이 흑인보다는 확실히 우위에 서 있죠. 그런 것처럼 약간 재산 자체를 불리려면 어쨌든 자본소득이 일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월 200씩 벌면서 50만원씩 투자하는 것보다는 월 500씩 벌면서 한 250만원씩 투자하는 게 훨씬 똑같이 이렇게 투자했어도 나중에 수익률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지수 투자 같은 것도 막 생각해보시고 물론 그쪽은 고수는 아닌데 여러 사례들을 저도 책을 보면서 이제 배운 것들인데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런 걸 투자를 하려면 요새 막 파이어족이니 뭐 말 많으니까 그런 거 하려면 확실히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어쨌든 많이 벌어서 손해볼 건 없어요. 그리고 미래의 유망 직종이고 그리고 잘했을 때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IT는 무조건 강추해요 저는. 그리고 개발 기술 점점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시작해요. 개발은 상대방의 학력이나 스펙보다 그 사람이 훨씬 현재 가진 실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만 해도 뭐 인서울의 전공자 아니면 쳐다도 안 보던 기업들이 이젠 개발자도 못 구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인서울의 전공자인 친구들을 많이 가르쳐 보기도 했지만 무조건 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개발이라는 거 정말 재밌는 게 팀노바 내에서도 제가 만약에 어떤 친구한테 야 너는 있잖아 연봉 8천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한 친구가 있는 반면에 너도 5천도 힘들겠다 너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두 친구들을 제가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둘의 차이가 많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봐서는 근데 이 팀노바 응용 2단계 친구들끼리는 알아요. 아 저 친구 진짜 잘하는구나 알아요. 왜냐면 개발 쪽은요 그냥 약간 진검승부처럼 아 저 사람 잘하나 못하냐를 그냥 만나서 좀 인터뷰식으로 몇 번 얘기하다 보면 좀 알아요. 물론 이제 부분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아는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어디서 뭐 기술 되게 잘 아시는 분이랑 뭐 가끔 만날 때 그분이 왜 이것도 몰라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제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럼 그런데 그 사람 몰라요. 모르는 눈치야. 그러면은 왜 이것도 몰라요? 똑같이 되돌려준 적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메시지는 그거죠. 네가 모르는 걸 내가 알 수도 있고, 이 IT 업계가 얼마나 넓은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냐. 지금 내가 주로 작업한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전혀 분야가 다르면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그거죠. 내가 지금은 모르더라도 그 작업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가지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팀노바에서 그런 능력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팀노바의 교육은 교육심리학과 어떤 여러가지 이제 성공한 이런 그 집단들이 가진 특성을 분석해가지고 개발에 맞게끔 제가 좀 이렇게 변형을 좀 시키고 실제 실험을 해가면서 더 좋은 결과로 계속 나오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매년 연봉이 올랐잖아요. 저희가 처음 시작인 3,500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5,000에서 지금 7,000까지 있잖아요. 올해 졸업생들은. 그러니까 그게 저는 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IT 업계도 결국에는, 물론 이제 우리는 뭐 광고가 삐까뻔쩍하고 광고 전문가 마케터를 전문적으로 고용하진 않고 그냥 작게 이제 교육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뭐 매출도 유명한 부트캠프들에 비해서 뭐 10분의 1 정도, 아니면 5분의 1 정도, 6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결과는 압도적이죠. 국내에서 진짜 모든 졸업생이 이렇게 고연봉으로 가는 곳은 전무후무하고요. 뭐 우리는 막 굳이 막 졸업생이 뭐 졸업하고 나서 뭐 몇 개월 동안 구직하고 이런 적도 거의 없고, 우리는 거의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대부분 구직해서 나가는 친구들이 최근에 3-4명은 그랬고요. 거의 그래요. 요즘은 선배들이 먼저 데려가는 추세라서 선배들이 아예 고용을 해요. 그래서 와서 먼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요즘은 구직 기간도 너무 짧고, 그리고 제일 긴 친구가 한 달 되려나? 한 달? 근데 저는 길게 잡고 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뭐 그 전에 워낙에 원하는 연봉을 다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에서는 최고가 되지는 못했죠. 애초에 근데 매출은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폭스바겐이 무슨 람보르기니보다 더 잘 팔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그룹이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거. 현대자동차, 누가 댓글로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현대자동차가 거의 뭐 매출이 100조라 그랬나요? 그럴 때 이제 람보르기니 이런 데가 2조 3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이제 매출도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학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평범한 이렇게 잘 못하는 친구들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뭐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 개발자는 안 그래요. 개발자 쪽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그 대가를 명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런 경우 많았는데, 여러분 잘만 하시면 정말 좋은 제안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주변에 그러니까 인맥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 마세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그냥 그러니까 진짜 졸라 잘하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그냥 깃허브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 중에 되게 괜찮은 오픈소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진행만 해도 막 연락 와요. 블로그 같은 데다 수준 있게만 올려도 연락 오고, 구직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그냥 회사에서 알던 동료나 프리랜서 할 때 일했던 분들이 제 소문을 좀 많이 내가지고 그 CTO 제안을 되게 여러 번 받았어요. 되게 많은 대표님들이 저 여의도에서 일할 때 막 찾아오셔가지고 밥도 사주시면서 나중에 그 병특 끝나고 어디 갈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고, 그러니까 많았어요. 그 제안이 뭐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창업 지원을 갔는데 그거 갔다가 제가 거기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고, 옛날에 한 10년 전, 그러니까 그러다가 제가 그냥 저 여기서 창업 안 하고 그냥 제 돈으로 창업할래요 라고 하면서 나왔거든요. 창업 지원 지원해서. 근데 거기 대표님들 중에 3분 정도가 개발 좀 해달라고 연락 왔어요. 우리 회사 CTO 돼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가치 있고 자기가 잘하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인맥 쌓으려고 노력 안 하고 그냥 노출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문이 난다. 그래서 이런 분야예요. 이런 분야는 그냥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수랑 똑같아, 가수랑. 막 예를 들어서 노래를 기똥차게 하는 거야. 기똥차게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 노래 기똥차게 하는 사람, 뭐 임재범 이런 사람들, 뭐 근데 기똥차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소문이 나지. 아, 어떤 사람 진짜 노래 진짜 기똥차게 하던데, 그런 사람 딱 보면 알잖아. 전문가들이 딱 보면 아니까, 아, 저 사람은 진짜 찐이다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실력이 딱 드러나는 거죠. IT 업계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교육 쪽보다
교육 쪽은 막 사람들이 고연봉으로 보내도 안 믿어, 안 믿어. 교육청이 인증을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믿어. 보지도 않아. 그리고 막 소설 쓰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그럴 때 보면은 IT 업계 제가 개발자 할 때가 좀 그립긴 해요, 사실. 그 개발자 할 때 좀 그리울 때가 있어. 그런 면들을 보면. 근데 개발자 쪽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잘하면 그냥 소문나고, 그냥 잘 돼요. 진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리고 개발자도 인정을 잘 해줘요. 막상 같이 일해보면 잘하는 사람들 인정 진짜 많이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억울한 상황 많이 생기진 않아요. 만약에 이 회사가 나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한다, 그럼 딴 데 이력서를 제대로 써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에 맞게 써보면 오케이 하는 경우 많아요. 만약에 그쪽에서 오케이를 안하고 그냥 씹는다, 그럼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팀노바에서도 무슨 지금 네카라 쿠베 장토 이쪽에서 보통 5천에서 6천 사이 받는데 우리가 7천으로 가는 친구 있죠. 걔는 그렇게 받을만 하다니까요. 그렇게 하는데도 7천, 여복 7천으로 가는 친구는 그렇게 진짜 우리나라 이 초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곳들이 그 정도인데, 그것보다 더 받는 애는 그렇게 받을만 해요. 내가 봐도. 근데 중요한 건 팀노바에 있는 응용 2단계 친구들도 딱 보고 그 친구는 잘하긴 해요. 그런 평가고, 심지어 졸업생이 있었던 키위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아예 오퍼를 줬죠. 거의 연봉 7천 가깝게 키위 스튜디오도 오퍼를 준 거죠. 지분이랑 같이.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죠. 1000명이가 일하는 지금 요새 막 유아 스타트업으로 막 승승장구하는 키위 스튜디오 출신, 키위 스튜디오에도 가도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데, 어쨌든 참 졸업생들이 가 있는 회사에 참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졸업생들이 가서 인정을 많이 받으니까 확실히 지금 내부 팀원들은 미리 가기 전에 컨택이 되는 분위기? 컨택 안 돼도 상관 전혀 없을 정도로 사실 그냥 고연봉을 받고 있는데도 그런 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고연봉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이제 공공의 적이 되잖아요, 사실.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문제 생긴 건데, 열심히 공부해서 고연봉 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코지 할지는 저는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많이 해코지를 받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왜 이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알고 있었어요. 진짜 내가 아는 IT 업계는 결국에는 시장은 정직하다. 잘하면은 바로 돈을 주는 곳이 이쪽이다. 거기에 맞는. 근데 앞으로 가능성이 더 커져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막 CTO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지분도 받고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돈 중요해요. 존리 대표님은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융문맹이라고. 금융문맹이 뭐예요? 그만큼 금융에 대해 관심이 없어. 돈을 그렇게 밝히면서도, 사람들 누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돈을 그렇게 밝히면서도 부를 창출하는 이런 금융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돈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같은 개발자 하더라도, 개발자란 직업 자체는 명예롭고 너무 멋진 직업이죠. 근데 같은 직업을 하더라도 정말 돈도 많이 벌고 대우받고 어디 가서도 당당한 그런 개발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한 얘기, 미래는 이미 매우 밝다. 잘하면 된다. 근데 수준 어설픈 개발자는 답이 없고요. 엄청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바로 앞만 보기 때문에 우리 좀 더 미래를 보자. 바로 앞은 고통이지만, 그렇잖아요. 요새 막 비트코인 엄청 떨어져가지고 요즘은 하락장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떡상할 거라는 거.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왜냐면 코스피도 그랬고, 물론 이제 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아예 코인 자체가 이제는 무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는 아예 없어졌잖아. 옛날에는 그냥 튤립이다 그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지가 정말 달라지는 거고, 이제 관련 이제 여러가지 ETF가 있는 건가? 잘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그런 여러가지 지수 관련된 투자도 좀 있고, 그런 거 보면 제 생각에는 모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위안화라든지 디지털 달러라든지 이런 기반이 되는 그런 통화는 필요하다는 거는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방향성은 틀리지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대부분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기술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들이 그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좀 복잡한 작업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저희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많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트렌드를 어제도 이제 응용 2단계 수업하면서 여러가지 이제 뭐 알고리즘들도 많이 봤어요. CNN에서도 뭐 여러가지 이제 반영이 된 CNN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욜로 관련해서도 뭐 욜로에서 발전된 뭐 욜로 X라든지 막 이런 부분을 또 하나하나 실험 비교해가면서 하는 그런 기특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공지능도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그냥 일반 인간처럼 딱딱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그게 아직까지는 굉장히 약 인공지능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복잡한 작업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작업이나 그냥 노가다 작업 같은 경우는 뿅 그냥 될 확률이 높고, 그런 거에 대체되는 개발자가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생각만 한다면 매우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멘탈 흔들릴 때 장기적으로 멀리 딱 바라보시고, 내가 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떡락이 좀 왔을 때, 그냥 잠깐 떡락이 와서 그냥 힘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때 이제 일으켜서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떡상에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기술을 바라보시면 특히 개발자는 너무 좋을 겁니다. 지금 자체도 떡상이죠. 사실 떡상인데, 이제 재밌는 건 이런 직업의 세계는 큰 추세가 이미 정해져 버려 가지고 모든 사업이 IT로 가기 때문에 뭐 제약산업조차도 IT적인 통계를 필요한 시대가 돼버리고, 농장까지도 뭐 IT 기술이니까 너무 부족해요. 근데 앞으로는 더 부족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개발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인구의 1%를 인공지능 전문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걸로 인구의 1%를 이미 인공지능 교육한 지가 꽤 지났어요. 한 5, 6년 됐을걸?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향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지칠 때도 있을 거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같이 힘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계속 코딩하고 설계하다가 잠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쳐서 킨 거예요. 사실 지쳐서 켰는데 저는 알아요. 제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